네, 일본의 2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은 수치상으로는 일단 1분기보다는 이제 부진하게 발표가 됐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BS투자증권 투자전략부 홍순표 부장 나와 계십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어제 일본 2분기 GDP 성장률 발표가 됐습니다. 연율로 2.6% 나왔거든요.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지요? 예, 우선 2, 4분기 GDP 성장률에 앞서서 이런 경기 상황들을 담고 있는 증시 수익률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예. 올해 글로벌 증시에서 국가별 수익률을 보면은 일본 증시가 가장 두드러진 그런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규모 양적 완화와 또 재정 정책을 기본으로 하는 아베노믹스에 힘입어서 일본 경제 성장과 또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것이기 때문에 일본 증시의 수익률이 가장 좋았었는데요. 실제로 올해 일본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는 3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을 하면서 미국 S&P 500 지수를 비롯한 선진국 증시 수익률을 크게 앞서고 있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올해 우리나라라든지 중국, 러시아 등 신흥국들의 수익률이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렇지만 7월 이후에 이런 흐름들의 변화가 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연중 가장 부진했던 중국, 러시아, 브라질 증시가 수익률 상위에 랭크되기 시작을 했고요. 예. 반면에 미국 증시가 수익률 상위에서 뒤로 좀 처지는 모습이고 연중 가장 두드러진 상승 흐름을 나타낸 일본 증시는 7월 이후에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난 6월 후반에 실시된 참여연 선거에서 아베 정권의 압승에도 불구하고 경기와 기업 실적 측면에서 아베노믹스에 대한 신뢰감이 강하게 형성되지 못함에 따른 것으로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제 발표된 2, 4분기 일본의 GDP 성장률은 아베노믹스의 실효성이 예상보다 크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하는 그런 일면도 있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2, 4분기 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플러스 0.6%를 기록을 하면서 연율로는 플러스 2.6%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2, 4분기 GDP 성장률은 전분기와 예상치인 플러스 0.9%보다 낮은 결과였고 연율로도 시장에서 예상했던 플러스 3.6%보다 무려 1%포인트나 낮은 그런 괴리를 보여주었습니다. 더욱이 전년 동기 기준으로도 일본의 2, 4분기 GDP 성장률은 플러스 0.9%를 기록하면서 일본 경제가 아베노믹스를 단행한 작년 3, 4분기 이후에 1% 이하의 다소 좀 부진한 그런 성장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을 시켜 주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근데 앞으로 일본이 경제 성장과 관련해서 이번에 2분기 이제 GDP 성장률이 수치상으로는 좀 떨어지긴 했지만 예상치를 밑돌긴 했지만 나쁘지만은 않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은 앞으로 이 성장 가능성이 지속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전망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시장에서 인식은 유로존이라든지 여전히 주요국들의 GDP 성장률 자체가 굉장히 좀 보수적인 그런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본다면 일본 경제 성장세 2, 4분기에도 나쁘지 않았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천문학적인 그런 액수의 아베노믹스 이런 부분들과 비교를 해본다면은 그 결과치는 예상보다 좀 부진하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2, 4분기 GDP 성장률 즉 시장의 눈높이는 맞추지 못했지만은 앞으로도 일본 경제 성장세는 지속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2, 4분기까지 일본 경제는 전분기 대비해서 3분기 연속해서 플러스 성장세를 기록하게 되었고 전년 동기 대비로도 6분기째 플러스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도 예상하고 있는 것은 그림에 나타나고 있듯이 올해 일본 경제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림은 올해 GDP 성장률 컨센서스입니다. 지금 1.9% 수준에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비록 작년 GDP 성장률이 2.9%를 기록을 했다는 점과 비교해 본다면 여전히 조금은 낮은 수준일 수 있지만 올해 초 플러스 0.65%에 형성되었던 컨센서스가 단 한 차례도 하향되지 않았고
무려 1.25%포인트나 연초 대비해서 상향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올해 이런 속도들이 유지가 연말까지 된다면 GDP 성장률 컨센서스는 작년에 GDP 성장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상향될 가능성도 열어놓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런 그 GDP 성장률의 컨센서스와 같이 계속적인 성장세 지속 가능성은 일단은 민간 소비 부분에서 주도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엔화 약세로 향후 수입 물가 상승과 함께 소비자 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현재 시점에서 일본 가계의 소비는 조금 더 앞당겨서 단행될 그런 단행될 유인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는 판단을 해볼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엔화 약세에 따른 기업들의 경영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로 인한 가계의 고용 기대감이 민간 소비 부분의 개선을 충분히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경제 성장이 엔화 약세 기조에 의해서 일정 부분 지지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나라 경제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다분히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도 더불어서 해볼 수 있겠습니다. 원엔 환율을 보게 되면은 연초부터 3월 중순까지 엔화 약세는 일평균 0.19% 정도 진행이 되었고요. 예. 또 4월부터 5월까지 엔화 약세 정도가 강화되기는 했었지만 참여연 선거를 앞두고 6월 중순부터 시작된 엔화 약세 정도는 일평균 0.09%로 오히려 약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베노믹스에 대한 신뢰감 약화 이런 부분들이 엔화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결국은 엔화 약세의 가속화가 앞으로도 한계를 가질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은 하반기에는 그 엔화 같은 가격 변수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다소 좀 약해질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오히려 미국과 유로존의 경기 회복에 힘입어서 대외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은 수출을 비롯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시각도 충분히 개선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도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 이 GDP 성장률 안에 각 부분에서의 어떤 통계 또 수치를 살펴보면은 이런 또 시장 전망이 가능하겠군요.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BS투자증권 투자전략부 홍순표 부장과 함께 했습니다. 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